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어느 날 문득 가슴 설레는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라 혼자만의 생각과 상상, 그리고 설렘으로 잠 못 들던 날 말입니다. 이걸 하면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대박 날 것 같은데? 라며 기대를 걸고 혼자 벅차올랐던 그런 순간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다른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시간과 돈을 쏟았는데 결과가 없으면 어쩌지? 이러한 두려움은 단순히 아이디어가 거절당할까 봐서라기보다는 어쩌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부정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설레던 마음을 조용히 덮어두고 다시 익숙하고 안전한 어제의 일로 돌아가곤 합니다. 편안하지만 어딘가 숨이 막히는 자리로요. 브랜딩 컨설팅 및 강의를 다니다 보면 많은 사장님, 대표님들이 이런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아이디어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 안의 확신이 무관심이라는 벽에 부딪힐 때 느낄 그 허무함, 그리고 완벽하다고 믿어온 나 자신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두려움이야말로 브랜드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발판에 올라섰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를 진짜로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할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체된 마음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새는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의 세계를 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브랜딩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우리 브랜드가 더 큰 세계로 나가기 위해 벗어야 할 허물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시도, 작은 실패들이 모여서 고객의 반응을 배우고 나다운 길을 찾게 만듭니다. 물론 허물을 벗는 과정은 아프고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결국 죽음에 이르듯 브랜드 또한 익숙한 안전함이라는 허물을 벗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을 건너뛰고는 성장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시대에는 실패에 대한 리스크와 두려움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손실이 아니라 단단한 브랜드의 결을 만드는 데이터이자 기록으로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광고를 올렸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단순한 0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메시지는 내 삶에 닿지 않았어요 라는 고객의 아주 정직한 피드백입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가장 믿을 수 있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실패를 사건으로 보지만 브랜딩의 관점에서 실패는 단순히 과정일 뿐입니다. 내 브랜드가 숙성되어가는 발효의 시간과도 같죠. 와인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가 짓눌리고 어두운 오크통 속에서 긴 시간을 견디는 그 과정은 겉으로 보기엔 정지된 상태이자 신선함을 잃어가는 실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둠과 압력을 견뎌낸 포도만이 가장 깊은 향을 내는 와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에 던진 시도가 즉각적인 매출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망했다고 단정 지어 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브랜드라는 원액이 고객의 마음이라는 오크통 안에서 조용히 발효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실패의 시간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이른 성공은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실패를 견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작은 위기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많은 거절과 무관심을 통과해온 브랜드는 뿌리가 깊어 웬만한 비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시간들이 결국 가장 단단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실패를, 이 두려움을,
이 주저함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현장에서 많은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는 어느 순간부터 공통적으로 전하게 되는 기준들이 생겼습니다. 거창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실패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먼저 실패의 크기를 정해두는 일입니다. 한 번의 시도로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당 가능한 비용과 시간의 범위를 스스로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한 번에 성공하려 하기보다 작게 여러 번 부딪히는 쪽이 오히려 오래갑니다. 실패를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은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가설을 세우는 일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져보고 안 되네 라고 말하는 순간 실패는 그저 상처로만 남습니다. 반대로 우리 고객은 이런 메시지에 반응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시도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실패가 침묵이 아니라 답변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분리하는 일입니다. 시장에서 외면받은 것은 제품이나 메시지이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둘을 너무 쉽게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실패가 곧 자기 부정이 되어버리죠. 실패는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지금 이 시장의 상태를 알려주는 보고서일 뿐이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 시도는 늘 더 무거워집니다. 네 번째는 기록입니다. 실패는 기록되지 않으면 곧 사라집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다음에는 무엇을 바꿔보고 싶은지 문장으로 남기는 순간 실패는 감정에서 빠져나와 지식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시간이 지나 다시 꺼내 보았을 때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자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시도하는 속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공한 브랜드와 그렇지 못한 브랜드의 차이는 실패 횟수가 아니라 실패 후 다시 움직이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차이라는 말을 저는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오래 주저할수록 실패는 더 큰 그림자가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다시 움직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는 성공을 보장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다만 실패 앞에서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손잡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이겨내라는 말보다 실패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말자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시행착오를 즐기시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셔야 합니다. 성공은 정답을 맞힌 대가가 아니라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보상입니다. 멈춰 서 있는 용기보다 흔들려도 나아가는 용기가 결국 브랜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며 제 자리를 지키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나무만이 숲을 이루듯 브랜드도 그렇게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함은 사실 여러분의 브랜드가 단단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기꺼이 틀리겠다는 겸손함을 갖고 실패의 과정에서도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그어놓은 마음의 한계선에 본인을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촛불 한 자루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계를 꿈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을 저는 참 오래 마음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며 그 작은 불을 꺼버리지 마세요. 실패한 광고, 반응 없는 시제품과 콘텐츠,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았던 시도들까지도 모두 여러분의 브랜드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다림의 재료들입니다. 삶이 그렇듯 브랜딩에서도 가장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는 시간들이 결국 가장 깊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 스스로를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금 망설임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분명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한 걸음을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